조선의 제3대 왕 태종 이방원. 킬방원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는 별명에 맞게 아주 비정한 군주였습니다. 이성계가 이방원을 외면하고 어린 막내 아들에게 세자 자리를 주게 되면서 이방원은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 형제들을 죽이는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본인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은 모조리 숙청하였죠. 그리고 이방원이 왕이 될 때 그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바로 조강지처 원경왕후 민씨였습니다. 특히 민씨 집안의 민무구 형제들이 이방원과 함께 피해 숙청을 도왔던 1등 공신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은 조강지처를 버리게 됩니다. 세력이 커지는 민씨 집안을 아예 박살내게 되는데 민무구 형제들이 죽고 조강지처 원경왕후 민씨는 그렇게 둘러눕게 되죠. 이처럼 냉철하고 비정한 모습의 태종 이방원. 그러나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천하의 이방원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희대의 인간 말종 맏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방원과 민씨 사이에서 3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너무 일찍 요절하는 바람에 기록엔 안 되어 있습니다. 자식 셋을 낳자마자 잃은 그들에겐 상심이 크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다 1394년에 겨우 아들이 하나 나왔는데 그가 바로 양녕대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도 일찍 요절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정말 애지중지 끔찍한 사랑을 쏟았던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방원은 본인의 자식들만큼은 피를 보지 않고 사이좋은 우애를 바라고 바랬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맏아들이자 적장자 양녕대군을 세자로 임명하면서 행복한 나날들이 가득 있을 줄 알았겠죠. 원래 양녕대군은 능력이 출중했다고 전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시와 서에 능했으며 주요한 업무를 대신들과 의논하기도 하고 세자로서 출중한 자질을 보였다고 하죠. 하지만 점차 커가면서 공부는 때려치고 사냥과 새잡기 놀이를 즐겨 했는데 자유분방한 성격을 지닌 그에겐 유교적 교육과 절제되고 엄한 세자로서의 생활이 지옥 같았겠죠. 이러한 양녕대군의 일탈이 태종에게 보고되었지만 그래도 태종은 맏아들을 사랑했답니다. 용서에 용서를 하며 양녕대군을 잘 타일렀죠. 그러다 점차 선을 넘게 된 것은 바로 양녕대군이 여자에 미치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어찌나 여자를 그렇게 밝히는지 몰래 대궐담을 넘어다니기도 하며 심지어 예쁜 기생을 대궐로 끌어들여 욕심을 채우는 등 물러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의 미친 짓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8톤 트럭과 같았는데 태종의 형이자 제2대왕 정종의 기생첩 초궁장을 건드리게 됩니다. 자기 큰아버지의 여자까지 건드려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죠. 이를 알게 된 태종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양녕대군 본인은 초궁장이 큰아버지의 첩이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여 태종은 화를 꾹 참고 그 초궁장을 내쫓아 사건을 종결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양녕대군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세자로서의 훌륭한 모습을 보이기는 개뿔. 다음 희생자는 매형 200강의 첩 7점생이었습니다. 몰래 대궐 밖으로 나가 7점생과 사랑을 나누었죠. 진짜 본인 눈에 든 여인은 큰아버지의 여자건 매형의 여자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미칠 노릇이죠. 그래도 태종은 맏아들을 사랑했답니다. 세자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었죠. 그렇기에 더 미쳐 날뛰게 되는데 이번에는 양반 곽산의 첩 어리라는 여자가 정말 미인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렇게 유부녀 어리와 놀며 사랑을 나누었죠. 이번엔 진짜 이방원이 참다 못해 양녕을 세자 자리에서 내쫓으려 했지만 그래도 맏아들을 사랑했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양녕대군 귀에 이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방유신이라는 자의 손녀가 정말 이쁘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양녕대군은 또 그 손녀를 범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어리를 몰래 대궐로 데려와 임신까지 시켜버리죠. 유부녀가 남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난 태종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에 관련된 양녕대군의 주변 사람들을 엄하게 벌하고 질책하자 양녕대군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하나 쓰게 됩니다. 아니 아버지도 왕이 되고 나서 첩 많이 들이셨잖아요.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결국 터질 대로 터진 태종은 1418년에 14년간 적장자로서 세자의 지위를 가졌던 양녕대군을 그렇게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종은 다시 세자를 임명하게 되는데, 둘째 아들 효령대군은 술도 못 마시고 불교에 심취하여 세자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고, 그리하여 인격과 학문 모두 뛰어난 자질을 보인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세자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세종대왕. 희대 남봉꾼이 세자 자리에서 폐위되고 그렇게 위대하신 세종대왕님이 왕이 될 수 있었죠. 이성계의 세자 임명에 불만을 품고 형제들과의 피를 보며 힘겹게 왕위에 오른 태종으로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맏아들에게 왕위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자를 폐하고 나서 태종은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뭐 어찌됐든 새로 세자가 된 충녕대군은 훗날 한글 창제를 비롯해 역대 왕들 중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성군인 세종대왕이 되었습니다. 일선에선 이 양녕대군을 미화를 많이들 하곤 합니다. 그동안 그의 모든 만행들이 다 더 총명한 동생 세종에게 세자 자리를 넘겨주기 위한 계략이었다고 보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게, 폐위되고 나서의 그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녕대군은 폐위되고 나서 자유롭고 방탕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며느리까지 범하는 등 정말 상상도 못할 행동까지 하였고, 이에 충격을 받아 아들이 자결하게 됩니다. 또한 왕이 된 동생 세종에게 버릇없이 서신을 보내기도 했죠. 그래도 세종은 형을 사랑했답니다. 모든 신하들이 입을 모아 양녕대군을 죽이라고 했지만 세종은 형을 감싸고 배려했죠. 성품까지 아주 완벽합니다, 우리 세종대왕님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됐을 텐데 그의 만행은 죽기 전까지 끝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세종의 첫째 아들 문종이 왕위에 등극했지만 몸이 안 좋아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자 세종의 손자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왕이 되기 위해 계우정난을 일으켜 조카 단종을 폐위시켜 죽이고 왕위에 등극하게 된 것이었죠. 이때 당시 양녕대군은 왕실 어른으로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때 수양대군의 편에 서서 계우정난을 도왔습니다. 불쌍한 단종을 죽이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죠. 또한 세종의 남은 아들들을 죽이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수양대군은 피바람을 일으켜 세조를 즉위하게 되었죠. 이러한 양녕대군의 행보를 보면 동생 세종을 위해 일부러 세자 자리를 내주었단 것은 참 의심이 가는 설이죠. 그렇게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인간 양녕대군은 당연하게도 세조의 극진한 보호 속에서 천수를 누리다 1462년 69세의 나이로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내려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첫째 양녕대군은 둘째 효령대군이 있는 절에 놀러갔습니다. 이때 효령대군이 연불하는 절에서 양녕대군이 고기랑 술을 먹는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화가 난 효령대군이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양녕대군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왕의 형이고 죽어서는 부처의 형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 따위로 막 살았답니다.